당뇨는요, 사실은 증상으로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질환이에요. 제가 그냥 필드에서 그냥 느꼈을 때 많이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는 네, 안녕하세요. 건강해신 구독자 여러분. 저는 내과 전문의 김보민입니다. 작년에 사실은 이제 대한당뇨병학회에서 통계를 냈는데 사실 저희 의사 사이에서도 되게 충격적인 통계였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우리나라 당뇨병 인구가 500만 명이에요. 정말 많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당뇨 전 단계인 당뇨의 고위험군 있잖아요. 이분들이 또 1,50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당뇨와 당뇨의 고위험군을 합하게 되면은 2천만 명이 이미 당뇨에 걸렸던지 혹은 앞으로 당뇨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5천만 명 중에 2천만 명이면 거의 절반이라는 거잖아요. 당뇨는요, 사실은 증상으로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질환이에요. 왜냐하면은 당뇨의 진단 기준이 강화혈색소 6.5라 그랬고 공복혈당 126이라고 했는데 요 정도에서는 대부분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당뇨 초기 환자들은 증상이 없어서 대부분은 불편해서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는 게 아니라 검진을 통해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아무 증상이 없이 검진을 했더니 당뇨가 나왔다. 이런 경우가 제일 많고요. 진단을 받는 순간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그럴 리 없다. 내가 맨날 풀만 먹고 사는데 운동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살도 안 쪘는데 이런 얘기 하시면서 난 당뇨 아닐 거예요. 선생님이 잘못 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당뇨이 그런데 굉장히 많이 높아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일단은 목이 굉장히 말라요. 왜냐하면은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희석해야 되기 때문에 목이 너무 말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시는 거예요. 물을 많이 마셨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소변을 많이 보겠죠. 소변으로 당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다음, 다갈, 다뇨 이 세 가지를 당뇨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당대사가 이게 원활하지 못하고 소변으로 당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살이 빠져요. 그래서 체중 감소가 굉장히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체중이 감소돼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꼭 하는 검사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뇨 검사예요. 혈액의 당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 이제 소변으로 당이 많이 빠져나가겠죠. 당이 넘쳐나니까 이제 신장에서 다 걸러내지를 못하고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은 소변이 쉽게 말하자면 달달해지는 거예요. 달아져요. 그럼 뭐가 붙겠어요? 균이 들러붙겠죠. 그래서 요로 감염이 좀 잘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요로 감염이면 쉽게 말하면은 우리 어머님들 오줌 소태 있잖아요. 방광염 증상. 막 소변을 봤는데 또 보고 싶고 뭐 보고 나서도 찝찝하고 볼 때마다 아랫배 아프고 이런 증상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질염 중에서 캔디다 질염이라고 하는 게 잘 생겨요. 당뇨가 있으면은. 그래서 자꾸만 이제 하면부 쪽이 가렵고 냉 같은 것도 완전히 우유처럼 하얗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캔디다 질염이 너무 잘 생기는 분들은 검사해보면 당뇨가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당이 이렇게 다음 다갈 당뇨까지 있지는 않지만 좀 제가 그냥 필드에서 그냥 느꼈을 때 많이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는 사실은 피로감이에요. 당뇨 환자분들이 이상하게 당뇨 진단될 때쯤 되면은 굉장히 피곤하다고 말씀하세요. 이제 그 이유는 당뇨라고 하는 게 이제 혈액의 당이 높은 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당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잘 쓰여야 되는 거예요. 세포 안에서 뭐 에너지 대사도 만들고 에너지도 만들어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기거나 인슐린이 부족하니까 이 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비유를 저는 드냐면은 이 풍요 속의 빈곤 같은 거예요. 혈액에는 당이 넘쳐나는데 세포는 쫄쫄 굶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혹시 지금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 뭐 정말로 내가 막 목이 마르고 소변도 많이 보고 그래서 물도 많이 마시고 최근 들어서 너무 피곤하고 살도 쭉쭉 빠지는 것 같다. 혹시나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빨리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사실 검사 되게 간단하거든요. 진짜 혈액 요만큼만 뽑아가지고 검사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못 하시게 되면 나중에 굉장히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당뇨의 합병증이 당뇨 환자들한테만 생기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당뇨의 합병증은 당뇨 전 단계인 분들한테도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혈당이 이제 너무 높아지고 그게 뚝 떨어지고 이러면서 우리가 흔히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잖아요. 이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생길 때마다 혈관은 계속 망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당뇨 환자한테서만 나타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당뇨 전 단계인 분들도 중간중간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당이라고 하는 게 혈관 안에 흐르는 피의 당이 높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몸의 모든 곳엔 다 혈액이 흐르고 있고 혈관이 있기 때문에 전신에 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게 가장 문제예요. 당뇨의 문제는 어느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당뇨의 합병증은 다 생길 수 있다는 게 문제고, 물론 당 자체가 높아서 문제가 되는 것도 있어요. 먼저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혈액이 끈적끈적해진다는 거예요. 점도가 높아지니까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당이라고 하는 게 이제 높아지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그냥 당이 높아지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당이 뭐 지질이나 혹은 단백질 같은 거랑 같이 만나게 되면은 이것들의 성질을 변형시켜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AGE라고 하죠. 최종 당화 산물. 우리가 흔히 이제 당독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치 독소처럼 변해서 내 몸을 공격한다.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혈관부터 먼저 망가지겠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혈관 질환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뇌혈관 질환 잘 생기고요. 심장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도 훨씬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뇨에 이제 3대 미세혈관 합병증이 있어요.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건데요. 이제 눈, 망막병증, 그리고 신장, 신장이 망가지는 콩팥병증, 심장병증, 그리고 신경병증. 뭐 이렇게 콩팥 보면은 완전히 빨갛잖아요. 이 콩팥이 혈관 덩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많이 분포하니까 그쪽이 먼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신경은 혈관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신경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가늘어요. 그죠? 근데 이 신경에도 혈관이 공급돼야지 신경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 이 가느다란 신경에다가 혈관을 공급해줘야 되는 그 혈관도 얼마나 가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큰 혈관은 막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작은 혈관들은 막히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병증이 가장 먼저 옵니다. 실제 당뇨로 넘어가게 되면은 정말 약물 치료를 평생 해야 되는 거고 관리도 평생 해야 되고 너무 어렵지만, 아직은 전 단계이기 때문에 당뇨로 넘어가기 전에 관리를 잘하면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평생 약을 먹지 않고 내가 관리를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뭐 저도 의사지만은 아기 임신했을 때 우리 다들 이제 엽산 같은 거 꼭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 엽산 챙겨 먹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사실 하루에 한 번 그냥 아침에 먹기만 하면 되는 거고 비타민이고 아무 부작용이 없고 하는데도 그 약 먹는 게 되게 부담스럽고 귀찮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어떻겠어요? 그 당뇨약으로 인한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거고, 나한테 맞지 않는 당뇨약을 드시게 되면 되게 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당뇨약을 계속 찾아 나가야 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당뇨에 걸리지 않도록 하려면은 당뇨 전 단계에서 진단을 잘 해서 그 당뇨로 넘어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